인사 먼저 드리고 할게요. 저는 교육부 팀장이고요. 노민환 강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이부를 먼저 좀 교육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사이드 뭐 끝나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워낙 뭐 잘 쓰고 계시니까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고, 아이부에서 뭐 전체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이 클리닉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얘는 가볍잖아요. 맞아요. 이너케어예요. 오래된 그 질감 표현이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유지력이 짧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어때요? 트리통은? 잘못하면 어때요? 시술 잘못 들어가면? 무겁고 떡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얘는 무거운 제품인가요?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1번하고 헹구는 거고 얘는 중간 헹굼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왜 이렇게 제품 구성을 회사 측에서 이런 제품도 만들고 이런 제품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생각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 좀 질감이 좀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는 반면에 얘는 중간 헹굼이 없고 얘는 좀 가벼운 라인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이 중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제품 성분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얘는 무겁고 얘는 왜 가벼울까요? 얘는 실리콘이 있어요. 디메치콘. 얘는 실리콘이 아예 없어요. 되게 깨끗해요. 실리콘이 이제 디메치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디메치콘이 있으면은 유지력이 좀 오래 가요. 어떤 세정 샴푸를 이렇게 강한 공격을 받아도. 얘는 에코서트 인층 마크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케어 중에 얘는 이너 케어고요. 얘는 인아웃 케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손상된 머리를 했었을 때 부드럽긴 하나 약간 날리는 머리 못 잡아요. 그리고 유지력이 짧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질감된 표현은 디메치콘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너케어라 콜텍스 안까지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드러움으로 확인이 안 되고 머리가 텐션이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근데 얘는 화학 시술할 때 되게 좋아요. 모발의 근원지의 바깥에 있는 큐티클 층에 적용도 하지만은 콜텍스 침투 안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아웃케어 위주, 좀 머리가 탈색 모발이나 머리에 약간 곱슬들이 약간 날리는 모발들은 얘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한 제품이 모든 걸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화학 시술하거나 모발이 좀 가늘고 힘이 없으신 분한테 좀 힘과 탄력을 주는 거예요. 볼륨을. 그리고 탈색 모발이나 손상된 부분 위주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니즈가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이라고 했을 때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매장이 항상 심장부는 요 화학시술, 펌이나 염색, 열펌 할 때 얘를 쓰시는 거고, 얘는 이제 뭐 화학시술에도 들어가지만은 좀 아웃케어 위주로 들어가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심장, 얘는 뭐 사람 인체로 얘기하면 뭐 손, 발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오래 가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뭐 떡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죠? 그런 것들로 클리닉을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 10일 가나? 15일 가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이게 제품이 일본 제품이잖아요. 일본에서는 유지력으로 클리닉을 판단하지 않아요. 화학시술할 때 뭔가 좀 손상이 안 되고 좀 탄력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걔는 힘인데 우리나라는 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뭘로 됐냐면 부드러움.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막 5개도 막 너무 많다고 해서 3가지 3스텝으로 바뀌고요. 3스텝도 너무 많아서 뭘로 바뀌어요? 원스텝 클리닉 나와요. 그럼 이게 원스텝 클리닉 한 방에 나올 수 있다는 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그거 알아요? 메이크업 하고 나서 저녁에 주무시지 않고 자면 다음날 어때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똑같아. 실리콘 한 방 바르면 어때요? 잔여물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막 막 공사하고 나서 실리콘 처리하고 막 잘못되면 이 잔재 엄청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차량에 혹시 이렇게 불법 주차하고 나서 뭔가 스티커 붙이면 그 탈을 안 띄어지잖아요. 모발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안착되면 이게 잔류가 많아서 나중에 펌이나 염색 화학시술 할 때 머리가 좀 띠가 둘러지거나 펌이 안 나오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예요. 근데 실리콘도 실리콘 나름의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라면도 신라면이 있고 너구리가 있는 반면에
한살림이나 뭐 초록마을 가시면은 진짜 친환경 제품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속이 좀 부대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도 급수가 있더라고요. 좋은 유사 성분의 인공 큐티클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되게 가벼워서 안 써요, 이게 아니라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판단하고 화학 시술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클리닉으로 좀 뭔가 좀 확연한 거 원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브는 지금 제품군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럼 한번 좀 물어볼게요. 샴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샴푸는 라메 샴푸랑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난 좀 알고 있다. 선생님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 중에 다른 선생님들이 좀 잘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만약 필요하면 질문 드릴게요. 디스데마코 라메이가 있어요. 혹시 쓰셨을 때 좀 혹시 피드 아까 샴푸했을 때 거품 잘 난다 그랬잖아요. 좋은 말씀이에요. 얘는 시크 PPT 아미노산 샴푸예요. 그래서 샴푸하실 때 모발 이렇게 끝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피 얹으시고 들어가면은 오후 되면 약간 무겁고 떡져요. 자, 마이브는 제품군이 7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중간 헹굼이 없는 트리트먼트예요. 많죠. 저도 처음에 이게 외우는데 좀 어려웠어요.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제품 되게 다양하게 많다고. 라메이, 디스데모카, KC, 코, SI 그리고 마지막 트리트먼트 되게 많아요. 그죠? 복잡하긴 한데 좀 제대로 알고 쓰시면 또 좋아. 엄청 좋아. 자, 그럼 샴푸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라메 샴푸, 하나는 또 뭐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두피 샴푸가 있고 모발 샴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얘도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나눠볼게요. 라메이는 두피 샴푸, 디스데모카는 모발 라인 쪽이에요. 얘는 디스데모카는 진짜 단백질이 한 37%예요. 케라틴 냄새 뿌덕뿌덕 나요. 요거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그 피겨 퀸 있죠. 그리고 옛날에 그 뭐죠? 7080 했었을 때 그 MC 봤던 기억나시나요? 토토가에서 나왔던 MC 봤던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디스데모카는 모발 샴푸고요. 라메이는 두피 샴푸예요. 근데 이게 급수가 있더라고요. 샴푸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합성수지, SLS, SLES, 그 위에가 아미노산, 아토피나 피부 염증 상당히 유용한, 그 위에가 실크 PPT 샴푸예요. 그러니까 실크 PPT 샴푸는 모발이 손상된 부분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자가수복을 해요. 막 치료를 해요. 향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걸 유실을 잡아줘요. 예를 들자면 세팅 하시고 나서 컬이 좀 늘어지시는 그런 모발에 디스데모카가 들어가잖아요. 컬이 이렇게 탄력있게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머리가. 그래서 샴푸하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발 끝서부터 해서 두피까지 치고 올라가서 샴푸해 주시면 되고요. 하우니코 샴푸 그래요. 이 트리통도 똑같아. 얘도 실크 PPT 샴푸예요. 두피서부터 다들 그럴 거예요. 두피에 딱 얹히고 거기서부터 거품 내서 끝머리 가잖아요. 그 얹힌 부분이 분명히 오후 2, 3시 되잖아요. 아침 9시에 시술 받으시면 2시 되면 여기가 볼륨이 확 죽어요. 그리고 여기가 떡져 있어요. 그러니까 샴푸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냥 짜시지 마시고 공병에다가 이거를 덜어서 흔든 다음에 거품으로 모발 끝서부터 두피까지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샴푸는 그리고 헤드스파 할 때 기본 원칙이 있어요. 에멀 샴푸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에멀 샴푸 가볍게 해서 먼지나 불순물 제거하고 그 다음 크린 샴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때, 샴푸 할 때?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합성수지 마트 같은 데서 싸게 사가지고 여기가 왜 M자나 여기가 왜 탈모되는 줄 알아요? 안 봐도 딱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은요, 고개 딱 숙이고요, 아실 거예요. 고개 숙이고 물 딱 대충 찬물로 비빈 다음에 샴푸 짠 다음에 이걸 어디다 얹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정수에 딱 얹히고 나서 비비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 하고 나서 근데 머리는 또 어디서부터 헹구는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헹궈요. 뒤로서부터 헹구고 나서 여긴 덜 헹구고 그게 나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면 365일, 10년이면 언제야 이게. 잔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샴푸 들어갔을 때 3분? 30초인가요? 그냥 들어갔는데 흡수가 된대 두피 안에. SLS가 그게 들어가면 암을 유발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요즘 최근 기사 보니까. 합성수지가 그렇게 좀 강한 샴푸예요.
그래서 이 샴푸법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할 때 고객님한테 샴푸하는 법을 제일 기본으로 알려주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왜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야 되고 뭐 두피서부터 얹히지 말고 샴푸가 어떤 급수가 있는지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매대에 멋있게 있는 샴푸들이 나는 많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권해주실 때는 분명히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어떤 날은 땀이 많은 날이 있어요. 분비량이. 어떤 날은 되게 건조해요. 두피 똑같아요. 어떤 날은 되게 땀 많이 이렇게 유분기 많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되게 건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에 맞춰서 샴푸가 들어가야 돼. 내가 잠을 자는데 좀 땀이 좀 많이 났네. 꺼끄럽네. 그러면 두피 샴푸 써주시고 어떤 날은 또 모발 샴푸 써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한 샴푸만 쓰니까 이게 세정이 너무 강한 샴푸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추천하기가 많이. 선생님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 예? 이쪽에 안쪽에 앉으시면 돼요. 이쪽. 그러니까 그게 좀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실크 PPT 샴푸이기 때문에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고요. 자가 수복을 하기 때문에 얘가 되게 고가예요. 근데 라메이 샴푸는 어떻게 쓰냐면요. 라메이 중에 거기 한번 설명 있죠? 라메이 샴푸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제일 늦게 오셨으니까 선생님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라메이 샴푸.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케어. 염색, 냄새 제거, 두피 진정 효과. 파마, 알칼리, 분해, 시스팅 결합 강화. 네. 다 읽었어요? 거기 내용 그대로예요. 좀 정리해 볼게요. 라메이 샴푸는요, 주성분이 헤마틴이에요. 헤마틴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발에 대한 잔류 알칼리를 제거를 해요. 되게 좋죠. 펌 냄새 잡고요. 향균 소치 기능이 있어요. 두피가 향염 작용이 있어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라메이 샴푸는요, 화학 시술할 때 되게 좋아. 그러니까 매장에서는 라메이 샴푸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화학 시술할 때. 일반 펌 할 때 라메이 샴푸하고 나와서 펌 진행하고 나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들은 파마를 저 같은 머리를 일반 펌을 하면 중간 하고 나서 물로만 헹구세요? 아니면 샴푸를 하세요? 트리트먼트는 후철이고 중화하고 나서 물로 헹구고 트리트먼트에 아니면 중화하고 나서 헹군 다음에 샴푸 들어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나는 물로만 깨끗이 세척한다. 나는 샴푸를 진행한다. 다음 하고 선생님들은 산수 샴푸 몰라. 샴푸를 안 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10명 중에 7대 3으로 샴푸를 한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어요. 샴푸를 선택할 때 알칼리 샴푸를 쓰는 게 아니라 산성 샴푸를 써야 돼요. 그래야 중화라면 72시간이 가잖아요. 과연화가 돼요. 그러니까 과연화라는 뭐냐면은 경화가 되기 시작해요. 딱딱해진 다음에 산성이 나면 모발이 단단해져요. 알칼리는 큐티클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산성 샴푸를 해야지만이 이 모발이 이게 산화가 되는 것들을 잡아줘요. 샴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를 한다고 해서 펌이 풀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펌이 절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 결합이기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 연루되지 않아요. 샴푸를 해서 머리가 풀린다? 절대 아니에요. 연화를 잘못 받거나 어떤 시술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라메이 샴푸는요, 전처리에 들어가고요. 일반 펌이나 염색도 알칼리잖아요. 암모니아잖아요. 우리가 후처리를 해줬던 게 없었어요. 트리트먼트만 들어갔지. 이 라메이 샴푸가 들어가면 발색 기능을 해주고 냄새를 좀 잡아줘. 잔류 알칼리를. 다음에 오실 때 머리가 건강해져요. 한 번 손상을 빡 시키고 나서 다음에 뭔가 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클리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메이 샴푸 할 때는 모든 화학 시술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자, 그럼 디스에모카는 커트나 드라이 하러 오셨을 때, 클리닉 하러 오셨을 때. 디스에모카 한번 선생님 또 읽어볼까요? 세계 최초 단백질로만 구성된 샴푸. 없어요? 네. 그게 그치예요? 세계 최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단백질이라는 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인체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손톱도 그러고.
경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손톱은 딱딱한 단백질 함유량이 되게 비싸더라고 보니까. 대다수 보시면 2%밖에 없어요. 100%. 근데 이거 몇 프로인 줄 알아요? 37%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를 했었을 때 모발이 디스데모카는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해요. 거품이요 진짜 막 쫀득쫀득 나면서요. 이따가 샴푸 한번 해볼게요. 모발이요 부들부들 트리트먼트 안 써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가로 봤더니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인터넷 소비자가 고객님들 살 수 있는 가격 맞추시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이거 하나에 13만원 12만원 또 줄 뻔했다 진짜 깜짝 19만 8천원. 선생님 예리하네요. 질문하면 안 되네. 비싸죠? 진짜 비싸요. 이거 1리터짜리 19만 8천원에 쓰시겠어요? 선택하기 어렵죠. 이거 작은 거 있어요. 400ml짜리 판매가 8만 8천원. 트리트먼트 200g짜리 6만 6. 근데 나가요. 매니아들은 좋아하시면 진짜 잘 써요. 이런 좋은 제품을 그냥 드렸더니 딱 하시는 말씀, 가벼워요. 뭐예요? 그런 효과도 없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쓰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화학 시술할 때 얘가 들어갈까요? 이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펌 아까 봤죠? 컬 늘어지지 않고 진짜 드라이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은 보면 알잖아. 이거 고데기야. 이거 진짜 펌이야. 진짜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샴푸는 이렇게 제품군은 두 가지입니다. 라메는 헤마틴이 있기 때문에 잔류알칼리 제거하고 향균 향염 소치. 그래서 라메 샴푸는 화학 시술할 때, 펌이 남색, 열펌. 디스데모카는 커트할 때, 드라이할 때, 클리닝 할 때 제일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정리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얘 실크 PPT 샴푸는 얘도 같은 PPT예요. 그러니까 모발 끝서부터 트리통. 하오니코 샴푸. 그러니까 하오니코 샴푸는 다 PPT 샴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회사 제품 모르겠는데 하오니코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K 들어갑니다. K는 뭐의 약자일까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무섭다. 선생님. 무섭네. 질문을 다른 분한테 해야겠네. 선생님, 그 C는 뭘까요? 그거 보면 안 되지. 선생님, 봤구나. K는 케라틴입니다, 선생님. 케라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K는 어떨 때 쓰는 게 제일 좋냐면요. 액상 타입이거든요. 뿌리는 거예요. K는요, 약간 가늘고 힘이 없으신 그런 고객님들 일반 펌 할 때. 남자분들 연모 있죠. 얇으신 모발들. 그리고 연화 보실 때 조금 연화가 좀 너무 빨리 나올 것 같고 막 모발이 손상될 것 같아서 전처리 해주시면 모발이 좀 단단해져요. 얘는 그래서 분자량이 한 10,000 이상이 돼요. 모발에 텐션을 줘요. 그러니까 힘 부여해요. 볼륨. 딱 뿌리잖아요. 느끼실 거예요. 이게 꾸덩꾸덩하게 딱딱해요.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일반 폼 할 때 쓰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뿌리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칙칙칙칙 뿌리고 일액 바르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클리닉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중간 헹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샴푸하고 나오신 다음에 K, C, 코, SI 요 미스트 한 2-30분 하고 깨끗이 헹구고 트리트먼트 하고 나오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1번을 하고 헹구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여기 와서 말씀드렸을 때 추천하는 게 1번을 나와서 하고 또 헹구고 나오면 너무 동선이 불편하니까 샴푸를 진행을 하고 나서 1번은 샴푸실에서 발라서 빗질하고 목에 수건대주고 한 5분에서 10분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2번 뿌리고 3번 하고 미스트하고 헹구고 트리트먼트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고객님들도 불편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샴푸실에 누워서 이렇게 마사지 1번하고 좀 마사지 좀 해주시잖아요. 릴렉스하고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뉴얼대로 맞춰 나가지 말고 매장에 좀 색깔을 찾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었을 때 고객님들께서 피드백이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았다 그러면 그렇게 매뉴얼을 자리 잡으신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냥 불편하게 동선만 해도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샴푸실 끝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샴푸를 진행할 때 앉아서 좌식으로 안 해요. 다 누워서 해요. 약간 놀이터 문화식으로. 누워서 1번 하고 헹구고 2, 3번 하고 또 누워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런 미스트 틀어요. 위에다가.
같이 뿌리고. 제품도 샴푸세에 들어가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누워있으니까 너무 릴렉스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로마 딱 오일 몇 번 뿌려주잖아요. 그 기억이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잔존 향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헤드스파 받은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케라틴입니다. K는. 자, C 들어갑니다. 얘는 CMC예요. 세라마이드. 김밥으로 얘기하자면은 뭘까요? 이 C가. 에? 뭐라고? 김밥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맞추시면 이거 2개 줄게요. 밥. 맞아, 밥. CMC가 밥이에요. 그러니까 김과 햄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얘가 복구펌 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복구펌 할 때 머리 날아다니는 것도 얘가 다 잡아요. 얘가 그 침대로 얘기하자면 이 매트리스 있죠. 충격을 다 흡수해줘요. C는 저분자예요. 마이너스 650. 그래서 부드러워요. 알카리수라는 게 있어요. 알카리수라는 게 모발이 경화된 걸 풀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요. 헬스를 막 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한의원 가서 침 놓죠. 이게 경화된 걸 푸는 거예요. 모발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모발을 생각해보세요. 모발이 시술을 많이 해서 과수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 보면 브롬산보다. 그럼 과수를 썼었을 때 모발이 조금 단단해져요. 산성으로 갈수록 모발이 단단해지고 알칼리로 갈수록 모발이 pH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경화된 걸 풀어야 되는데 가끔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클렌징을 해도 클렌징 한 거 같지가 않은 고객님이 있어요.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시간을 망치고 그 펌을 했는데 펌이 나오긴 나오는데 막 부시한 머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모발이 딱딱하고 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틀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연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리셋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펌제 좀 믹스해가지고 전처리에 뿌리잖아요. CMC가 알칼리가 큐티클 싹 열면서 CMC가 이렇게 밥으로 딱 들어가요. 콜텍스침단까지. 그 다음에 화학시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복구펌 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C가 메인이에요. C가. 그리고 C는 컬러 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컬러 할 때 전처리. 일반 펌 할 때 전처리도 되고요. 크링 할 때 어떻게 해요? K를 뿌리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발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KC 들어갑니다. 케라틴과 CMC 세라마이드가 들어갔으니 그 다음 코가 들어갑니다. 이 코가 코퍼레이션의 약자예요. 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K하고 C하고 코 들어간 걸 코가 잠가버려요. 딱. 얘는 열펌할 때 많이 써요.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 코가 이게 수분 폭탄이에요, 그냥. 제형이 분명히 하얗거든요. 몇 번 손에 비비잖아요. 이게 물처럼 변해요. 되게 부드러워요. 코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연화 보기 전에 코 바르고 연화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히다고. 아이롱 펌 할 때도. 그러니까 모든 화학시술 할 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 이게 디메치콘이 없어가지고 코를 좀 많이 바르시면 연화가 조금 더디 나오더라도 안 헹궈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 상식으로서 코를 바를 때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딱 유실된 손상된 머리에 비빈 다음에 적당하게 들어가고 연화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연화가 나오고 깨끗이 헹구시고 거기서 또 더블 연화를 또 봐요. 거기서 또 코가 또 들어가. 그 다음에 방치 한 5분 정도 보고 헹구고 나서 많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상된 머리는 이 일본도 그렇잖아요. 열펌 진행하실 때 전처리 얘를 먼저 쓰고 나서 연화를 보면 연화가 더디 나올 거예요. 근데 모발이 손상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화가 다 나오면 샴푸실에서 헹구고 또 들어가요. 중간처리 열 보호제로. 그렇죠? 근데 모발이 손상이 심하지 않으면 일단 연화를 먼저 보고 나서 얘가 중간처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끝에 살짝 발라도 돼요. 매직할 때 되게 좋아요, 얘는.
그리고 클리닉이 들어가서 펌이 늘어지는 현상보다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열펌을 진행할 때 크림을 쓰느냐 액상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크림약으로 자꾸 연화를 보시면 안 돼. 웨이브로 내려고 하는데. 이해가요?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일반 펌 하는 데는 크림 써요, 액상 써요? 왜 액상 쓸까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펌 하는데 왜 크림 안 쓰고 액상 써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열펌 할 때는 액상 안 쓰고 왜 웨이브 낼 건데 크림 써요? 여러분들 크림 쓰죠? 왜 열펌 할 건데 일반 펌 할 때는 왜 액상 쓰고 열펌 할 때는 왜 크림 써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나는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안 들려. 중화제 차이? 중화제는 불om산이 있고 가수가 있잖아. 내가 물어보는 기준은 연화 볼 때 왜 액상을 안 쓰고 크림을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그냥 크림으로 나왔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크림 많이 쓰다 보면 모발 손상 많이 안 돼요? 그죠? 손상 많이 되고, 그리고 펌이 좀 늘어지지 않아요, 막? 손상모에는 그래요.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 크림은요, 매직 전용 펌제인 거예요. 결감이 되게 부드러워. 그래서 곱슬들 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펌약이 웨이브 낼 때 왜 액상으로 나왔냐면은, 액상을 웨이브로 내기 위한 펌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쓰고 있었다는 거죠. 100% 잘못은 아니지만은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크림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모발이 손상된 큐티클의 끝쪽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열려 있고, 완전 열려 있고, 그죠? 탈색했으니까 열려 있잖아. 열려 있는데 크림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알칼리가 들어가니까 막 큐티클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어때? 신나서 그냥 막 모발이 막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빨리 헹구려고 그래. 일단 바르긴 발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기준을 몰라. 내가 큐티클을 열 것인지 환원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팽윤을 시킬 건지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건강모, 손상모, 약손상모 있고 펌제가 알칼리 펌제가 있고 중성 펌제가 있고 산성 펌제가 있고 아민 계열이 있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건강모, 손상모, 극손상모에 맞춰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안 봐도 뻔해요. 건강모 먼저 바르고 50% 연화되면 어때요? 끝에 5분 보고 헹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나도 그랬었거든요. 방식의 틀을 완전 깨야 돼요 이거를. 한 가지 놀라운 건 뭐예요? 손상모 먼저 약을 발라도 머리가 손상되지 않아요.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면 건강모 먼저 바르고 손상모를 바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저 원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모 부분에 위에다가 알칼리를 덧방을 해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이런 추운 겨울철에 그냥 외투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내의를 입어. 쉽게 얘기하면 내복을 입어요. 그 위에다가 옷을 또 겹쳐 입어요. 그럼 어때요? 내 몸이, 체온이 유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런 겨울철에 뭘 입었냐면은 삼배 옷이 있죠. 되게 시원한 옷. 그냥 그거 하나 입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어렵나? 배고프면 막 먹을 때 정말 강한 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배가 정말 불렀는데 소고기 먹으면 이게 느껴져요? 이게 음식의 이게 못 느껴져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모발도 똑같아. 이 모발 하나에 제일 먼저 전처리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먼저 문제예요. 여기에다가 뭐 PPT를 넣어줄 거냐, CMC를 넣어줄 거냐. 그 위에다가 들어갔었을 때 얘가 먼저 팽윤이 되고 먼저 그렇죠? 기본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강한 약이 들어와도 100%의 얘가 흡수를 안 해. 한 30-40%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펌약은 주세 결합을 끊어요. 가로선을. 근데 열펌은 축세를 끊어요. 그래서 일반 펌이 유지력이 짧고 머리를 말리면 머리가 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세팅은 말리면 말릴수록 어때요? 탄력 있고 오래 가잖아요. 그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열펌약에는 환원제라는 게 있어요. 일반 펌약은 그냥 주세만 가로선만 끊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봐요. 일반 펌을 하는데 강한 모발들은 발수성 모발이라 펌이 좀 빨리 풀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일반 펌약에다가 열펌약을 좀 믹스를 해요. 그 다음에 파마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열펌약은 주세가 측세를 끊잖아. 그럼 발수성 모발들은 좀 탄력 있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머리들. 뭐 세척중하고 연화를 더 본다는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 뿌리펌 할 때도 똑같아. 뿌리펌 할 때 뿌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럼 뿌리펌 진행하면 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지력이 오래 안 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열펌으로 연화를 보고 헹구고 나는데 일반 펌약 바르고 뿌리펌 들어가면은 기가 막혀요. 근데 머리가 약간 날릴 거예요. 왜냐면 모발 손상되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에 보호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전분 있죠. 전분이 뭔지 알죠? 우리 이렇게 용어로 얘기할게요. 전분을 하게 되면 모발이 부드러워. 옛날에 우리 스트레이트 펌 판넬 했었을 때 뭐 됐어? 액상 펌제에다가 뭘 섞었어요? 전분 믹스했잖아. 기억나요? 옛날에 이렇게 메두사 머리를 딱 해가지고 그게 전분이잖아. 기억 안 나? 아, 나만 알고 있나? 그거 팩. 팩. 그 세 글자 있잖아. 그래서 일반 펌, 웨이브 펌제에다가 그거 좀 전분 좀 넣어갖고 하면은 머리가 윤기 나고 예뻤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봐서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써야 돼. 왜 그걸 사용했는지. 그게 제일 키 포인트인 거예요. 코가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코 들어가고 미스 들어간 다음에 뭐 들어가요? SI 들어갑니다. 얘는 피막 형성. 아웃케어예요. 좀 부드러운데 진짜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샴푸 진행하고 나서 KC코 SI 하고 뿌려줘. 근데 중간에 이 액상이 K하고 C예요. 액상 타입이라 줄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라이기로 좀 열을 좀 가해줘요. 그 다음에 C 들어가고 코 들어가고 SI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중간중간에 좀 열을 가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고객님 오시면 딱 생각해요. 볼륨을 많이 줄 건지 부드러움을 많이 줄 건지. 텐션을 주고 싶으면 K를 많이 뿌리고 모발 좀 부드러움 주고 싶으면 C를 좀 뿌려주시면 돼요. 단독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 같은 일반 펌 고객님은 K하고 C 뿌리고 일액 바르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K는 일반 펌, C는 염색 들어가기 전처리. 그러니까 한 가지씩만 쓰셔도 돼요. 거기 브로셔에 4장짜리거든요. 그 응용교육이 다 있어요. 그게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SI 하고 뭐예요? 헹구고 트리트먼트 들어갑니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리통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약간 모발이 무겁거나 떡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1번이 잘못된 거예요. 들어왔는데 히터 진짜 세더라고요. 모발이 건조해지면 안 돼요. 물이 정말 많은 상태에서 1번이 들어가야 돼. 얘는 열 처리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떡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봐서 방치를 했거나 열 처리했거나 깨끗이 안 헹궜거나. 이것만 해소하면은 트리통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트리통 1번이 제일 잘 나가. 왠지 알아요? 전처리에 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일반 펌 고객님 오시면 샴푸 진행하고 1번을 샴푸제 발라요. 한 5분 정도 방치 보고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면 돼요. 염색약은 10%만 믹스하세요. 염색약 30g 들어가잖아요. 10%면 얘가 한 펌프 쫙 짜시잖아요. 3g 나오거든요. 믹스하시면 두피에 뿌염할 때, 뿌리 염색할 때 두피가 따끔거리지가 않아. 신기하더라고요. 수분이잖아요. 그리고 열펌 진행하실 때 아까 말씀해 준 것처럼 손상모는 그냥 연화 진행하고 중간 처리, 극손상모는 전처리 들어가고 헹구고 나서 연화 보고 또 중간 처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PPT 샴푸라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좋은 기계 있어요. 이거는 또 2구예요. 1구가 아니라. 이게 한 6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이 기계 하나에. 여러분들 알고 쓰시는 거 아니죠? 몰랐죠? 이거 저희 회사 거예요. 이거 아침에 출근해서 드레인만 잘해줘요. 출근해서 여기 드레인 표시 있어요. 그죠? 전원코드 꽂고 아침에 드레인 한 번만 눌러주고 물은 있잖아요. 좀 추천할게요. 매니저님. G마켓 이런 데 보면은 정제수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20리터짜리 있을까? 한 13,000원? 정제수 쓰면 모발 진짜. 왜냐면 저런 정수도 철 안에 금속 물질이 있어요. 연수.
정수, 그 위에 연수, 그 위에가 뭔지 알아요? 나 지금 선물 줄게. 우리 인체에 이렇게 팍 링거에 사용되는 물 있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뽀드덕물? 진짜 미끄러워. 매끈매끈해. 인체에 들어가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아. 우리 링거 맞을 때 딱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수? 정말 깨끗하고. 정제수? 정제수가 정수야. 저기 물 걸러진 거 한 번. 그 다음 연수. 그 위에가 이온수지 교환수. 내가 쓸게요. 이온수지 교환수라고 진짜 미끄덩 거려. 그러니까 정제수 쓰는 게 제일 베스트요. 그 모발에 들어갈 때 진짜 어떤 화학시술 들어갔을 때 얘가 좋은 역할을 해요. 그 고객님한테 어필하기 좋잖아요. 고객님 저희는 정제수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퀄리티 있지 않을까요? 나 요즘 보니까 근데 깜짝 놀라요. 청담에 갔는데 그 프랑스 거 오뜨말 알죠? 오뜨에? 오뜨말인가? 얼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천연 안반수. 나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거를 머리에 뿌리더라, 모발에. 그러니까 빗질이 안 되는 모발이 그걸 뿌리니까 어때요? 빗질이 잘 되고 머리가 윤기 나고 잘잘잘 흐르더라고요. 난 그걸 캐치를 못했어. 왜 우리는 항상 물 스프레이에다가 정수기 따라가지고 이 물을 뿌렸을까요? 왜? 제일 중요한 커트 라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참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크린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커트할 때. 그리고 못 뿌리는 거에 나한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들은 신기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부엔 뿌리면서 모발은 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